여기 스피커 켜주신 분이 계셔서 네, 8시인데요. 교수님 시작할까요? 아니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시작하죠. 시간 됐으니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사이버대학교 아동영어학과 학과장 조수근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저희 학과의 특강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특강은 우리 줌 화상 강의 시대를 맞아 좀 더 효과적인 특히 이제 아동영어 교육에서 좀 더 효과적인 교수법을 찾아보고자 라는 취지로 기획된 강의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를 맡아주실 최재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되게 묘하네요. 저는 유튜브로만 웨비나를 진행해봐서 이렇게 줌으로 직접 얼굴을 뵙고 선생님 목소리까지 들으니까 박수 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갑자기 업됩니다. 좀 긴장되기도 하고요. 네, 오늘 아동영어 전문가 특강 진행하게 된 최재현입니다. 저는 애니능률 소속 ELT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고요. 유초등 영어 교사학습 관련해서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준비 및 진행 가이드고요. 특히 이제 스피킹과 라이팅 지도하실 때 유용한 자료 그리고 활동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니까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참가를 계속 해주시고 계셔서 수락을 조금 눌러보고요. 우선 교수학습 현장에서 파워포인트 활용이 갖는 의미와 특징, 제작 및 활용 팁을 알아보고요. 차시별로 달라지는 파워포인트 콘텐츠 예시를 다양하게 보여드리면서 그중 몇 가지 예시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까지 갖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참여하시는 활동이 좀 있어서 스피커 체크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스피커 잠깐만 다 켜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빨리 방송에 담아두는 수천도 엄마도 조금 날려드릴게요. 지금 아니야? 잠깐만 켜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디를 최대한 제가 부르기 편하게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함들이 네, 제가 다 부르기 편한 잠깐만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웜업 활동부터 진행해 볼까요? 오케이. 자, 스피커 말씀하실 땐 스피커 잠깐 켜주셔도 돼요. 스피커 키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짜잘한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답만 말씀하실 때 What do we have on screen? Can you read it? Spot. Great. Let's read it 3 times together. Go. Spot. Spot. Now, answer me. What do you do when the green light's on? Traffic light. Cross. Go. Okay, wow, you go when the green light's on. 자, 요거 약간 브레인 트릭하는 그 퀘스천이었죠. 스탑 되게 말씀 많이 하세요. You go when the green light's on. 역시나 전문가 분들이라서 영어 교육의 전문가 분들이라서 넘어가지 않으시네요. 자, 두 번째. This time, let's make words with these spells. How do you read the word with R in the beginning? Rose.
Roast. Rose. How about C in the beginning? Coast. Coast. Again, let's read it 3 times together. Go.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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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put into the toaster? Bread. Very good. You put bread into the toaster, not toast. 너무 잘하셔서 제가 지금 약간 무안한데.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자, 이렇게 교실 학습에서 아이들 두뇌를 좀 깨어나게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잘 들어야 되잖아요. 집중을 유도하는 재미있는 웜업 활동 한두 개 진행하시죠? 방금 활동은 이렇게 챗박스에 답을 적는 활동으로도 응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만요. 계속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수락을 해드리고. 자, 본격적인 라이팅 활동의 웜업으로는요. 저희는 요거는 잠시 지나가겠지만 나중에 활동들이 더 많아서 이렇게 각자 쪽지에다가 단어를 적고 포함된 철자를 돌아가면서 하나하나씩 말하고 지워나가는 활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길면 게임에 불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선생님들께서 철자 수가 같은 단어를 제시하고 아이들이 골라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저희가 파워포인트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서는 즉석에서 이렇게 X표를 쳐주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 컴퓨터라는 기기와 다 가고 있죠? 네, 저희 활동 다 진행되고 있죠. 네, 컴퓨터가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네, 컴퓨터라는 기기와 그리고 파워포인트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기술과 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ICT라고 부릅니다. 한 번쯤 접해보셨던 용어죠. ICT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줄임말이고요. 정보기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그 기술로 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ICT를 교육에 활용한다는 것은 교과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기와 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전부가 아니라 도구, 보조하는 거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파워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그리고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실 수업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원격 수업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 중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비교적 오래된 파워포인트가 여전히 활용되는 이유는요. 우선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학습 내용을 죄송합니다. 선생님 잠깐만 스피커 좀 꺼주세요. 네. 많이 들으시는 분들 조금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파워포인트를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학습 내용을 시각화하고 그리고 맥락을 언어의 맥락을 부여하면서 이해를 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역, 차시, 활동, 유형, 학습자 레벨 다양한 조건에 부합한 자료 제작과 활용이 가능하고 또 제작이 간편해요. 그리고 한번 틀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한 수정으로 재사용할 수 있고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이 가능해서 변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약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사에게 주어진 교실 상황이나 교재 컨텐츠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고유의 전문성을 반영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수업은 인간 대 인간의 활동이죠. 학생을 제일 잘 아는, 이해하는 사람은 교사고요. 그래서 학생 맞춤형 교사국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영상 시청이라든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자극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경향을 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좀 효율적인 원격 수업을 위해서 수업 운영을 위해서 사용한 PPT 자료를 PDF나 동영상으로 변환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점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의 파워를 이해하시게 되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수업을 위한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위한 수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객전도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파워포인트를 비롯한 ICT는 선생님의 교수 역량을 보조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PPT 슬라이드가 아무리 많고 애니메이션이 화려해도 직접 교수의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하고 충분히 제공해 주셔야 하고요.
특히 이제 40분 수업 내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의 시선이 교재나 교사에게도 충분히 향할 수 있도록 PPT 활용에 적절한 비중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작하실 때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학습자 수준이나 관심사에 부합한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공유, 배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이미지나 오디오, 글자, 폰트 등의 저작권 요소를 꼭 고려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하게 만드시면 아이들이 그 달을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보다는 학습 콘텐츠에 방점을 두시고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은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내용은 익숙한 컨셉으로 제작하면서 익숙함과 다양함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할 것. 마지막으로는 좀 복잡하게 구성하시게 되면 막상 선생님 본인이 수업에 활용하실 때 우왕좌왕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사전에 완벽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수업이 온라인으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원격 수업이라는 다소 낯선 환경에서도 우리가 익숙한 구성의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제공할 수가 있고 또 지금과 같이 화면 공유 기능으로 교실 수업에 필요한 대형 모니터조차 필요 없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컨텐츠를 포함해 주셔서 원격 수업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고요. PDF로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예습을 유도하거나 이후에 영상 자료로 만들어서 선생님 고유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피킹과 라이팅이라는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해 보겠는데요. 스피킹 수업에 활용하실 때는요.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 충분한 아이들의 성량을 갖춰서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집중해서 흐름을 잠시만요. 계속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계셔서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집중을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불시에 자료에 대한 반응을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실 수업 상황과 유사하게 가급적 학습자 마이크는 항상 켜두도록 지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 가끔 보면 저희도 이제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줌 수업을 하게 되면 음악을 들으면서 음소거하고 음악 들으면서 막 과자 먹으면서 몰래 먹으면서 수업 참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디오를 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정말 수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조용히 해라. 네, 정말 교실의 어떤 수업의 분위기를 좀 최대한 유도할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라이팅 수업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공책에 적는 거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직접 적는 활동이 있어요. 네. 공책이나 화이트보드 그리고 키보드 타이핑으로 채팅창에 적는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키보드 타이핑 같은 경우는 영문 타이핑이 익숙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단어 수준으로 답을 적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글이 문장 순서가 있잖아요. 구조가 있잖아요. 글의 문장 순서를 재배열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집어내는 쓰기 없는 라이팅 활동. 그것도 쓰기 문항이거든요. 쓰기 없는 라이팅 활동도 포함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시별 수업을 바로 시작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4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면 단원이 뭐 6페이지, 8페이지 이렇게 있잖아요. 1차 시에 새로운 학습 내용이 소개되고 2, 3차 시에 controlled practice로 자동화 훈련하고 그리고 4차 시에 freer practice로 내재화하죠. 그래서 편의상 제가 차시를 presentation, practice, 그리고 production 이렇게 3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시 같은 경우는 presentation이 되겠고요. 2, 3차 시는 practice, 그리고 4차 시는 production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presentation에서 활용하시는 파워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단계별로. 새로운 학습 내용을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교재에서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을 좀 다듬고 정리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시고요. 선생님께서 전치사 쓰임이라든지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각자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교수 방법과 PPT의 내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단계라고 해서 소개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아이들이 설명을 듣고 바로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는 what do you do? 일반 동사를 활용해서 현재형 시제로 일상적인 활동, routines 활동을 묻고 답하는 말하기 수업에서 사용했던 PPT예요. 자, 빌드앤그로우의 스피킹 교재 Everyone Speak의 What do you do after school? 이라는 단원을 활용했는데요. What do you do before school when the sun rises? 자, 새로 오시는 분 스피커 좀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When the sun... 선생님 네, 잠깐만요. 네, 죄송한데요. 계속 이렇게 참가자분들이 네. 들어오시니까 네. 이걸 우리 정효진 선생님 혹시 거기 보이세요? 정효진 선생님한테 저기 네. 공동 호스트를 부여해 주셔서 네. 좀 잠시만요. 예. 정효진 선생님께 공동 호스트 그래서 정효진 선생님께서 네. 그거 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응속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애니메이션에 해당하는 지시문이 이거였어요. What do you do before school when the sun rises? What do you do during school when the sun is directly overhead? Do you study or do you go to PC room? What do you do after school when the sun falls down? Do you eat dinner or drink coffee? And what do you do at night when the moon rises? 여기 가려졌는데 굉장히 실감나는 moon입니다. Do you go to bed or come to school at night? So we get up before school, we study during school, and we eat dinner after school, and we go to bed at night. 자, 이렇게 하루 일과를 묻고 답하는 단원을 처음 시작하면 좀 효과적이겠죠. 배울 내용을 이렇게 글자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림 별로 없고 이제 글자만 이렇게 있죠.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맥락적인 단서를 제공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작했는데요. 어떤 애니메이션이 적용됐죠? 글자, 그림 등장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죠?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애니메이션 창을 제가 열어볼게요. 자, 다른 화면 공유를 새로 보는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게 공유가 될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요거 보시면 이렇게나 많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굉장히 많죠. 이거 슬라이드 하나 하는데 굉장히 많은 복잡한 애니메이션이 사용이 됐습니다. 만들다 보면 끝이 없다는 거죠. 네. 자, 요건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 새로 공유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걸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잠시만요. 아까 뭐였죠? 저희 여기 노트 나오게 하는 거. 네. 아 됐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페이지가 이제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세미나 들으시면 빠른 시간에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난이도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볼게요. 자, 하지만 저희 처음부터 너무 힘을 빼면 안 되니까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해볼게요. Before we start learning about new patterns, let's get ready with some words. What does that mean? 하면 이제 아이들이 see, 보다, draw 이런 식으로 등장하겠죠. How about this? 자, 이렇게 다 하고
So what are all these words? Verbs. These are verbs. Any other verbs do you know? With the verbs, you're going to talk about what you will do in the future. It can be tonight, it can be tomorrow, or next week. Now, repeat after me. I will run. I will run. We will walk. We will walk.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죠. So I have a question.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I will run. How about this weekend? We will walk. What will you do tonight? Okay, now repeat after me.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I will go to PC room. I will watch a movie. Great. Now you just talked about your future plan. 자, 이렇게 제가 지금 3장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단계를 끝냈어요. 아까보다 훨씬 간단한 구성이에요. 장수는 많은데 이렇게 새로운 패턴을 제시할 수가 있겠는데요. 슬라이드의 내용과 제가 일부러 이제 데모를 보여드린 이유가 슬라이드의 내용과 그 선생님의 인스트럭션이나 교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시연을 해봤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사용된 주된 애니메이션은 나타내기와 끝내기입니다. 나타내기와 끝내기. 자, 이제 글자만 있으면 좀 재미없으니까 이미지도 좀 활용해서 새로운 학습 내용을 제시해 볼게요. 자, 오늘 참고로 보여드리는 자료는 능률 빌딩도로의 이제 스피킹 라이팅 영역 ELT 교재 콘텐츠를 활용해서 제작했고요. 개별 교재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북 스피킹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 코스북 Common Everyone 2권에서 there is, there are 활용한 문장으로 대화를 진행하는데요. 단원 첫 활동으로 오디오를 듣고 따라한 후에 이렇게 PPT로 활동을 진행하는 거죠. 교사가 남자아이 역할을 하면서 물어보면 What is there?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여자 역할을 하면서 문장을 읽을 겁니다. 이런 PPT를 제시를 하면요. There's a girl. Really? There are two girls.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때 아이들이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문장을 말할 때, 문장을 만들 때 맥락에 맞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런 이미지 활용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맥락을 제시하고 문장 구조를 분석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단수와 복수에 따라 is와 are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저는 분리를 해놨습니다. There is a cat, there are two cats. 이렇게 아이들이 따라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약간의 인포그래픽 같은 그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학습했으면 그 다음 전개는 써놓은 글을 아까 같이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단어를 집어넣어서 만들어 봐야겠죠. 프레젠테이션 다음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를 넣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What is there in the grass? There is a까지는 해주세요. 초반에는 이렇게 일부는 고정적으로 틀을 딱 주시고 There's a bear. 이제는 응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There's a piano. Still, what is there in the house? There are two windows. 이렇게. 자, 이런 전개로 가운데 이미지랑 요 글자만 바꿔서 페이지를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한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아까 보셨던 나타내기와 끝내기 기능입니다. 저희 나타내기와 끝내기 기능 이따가 해볼 거예요, 같이. 자, 스피킹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라이팅도 한번 가볼게요. 스피킹 수업의 패턴이라는 부분이 라이팅으로 가면 본격적인 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타 영역에 비해서 이제 라이팅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초등 라이팅 교재 라이팅에서 My Favorite Person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descriptive essay를 쓰게 됩니다. 다양한 문법이 사용되겠죠. 이 사람 어떻게 생겼고를 이제 설명하는데 다양한 문법이 사용되는데요. So you can talk about how people look in many ways. Let's talk about their clothes. Let's talk about their clothes.
So you can talk about yourself or someone else, they, she, he. When you talk about some clothes, you can say, what are you wearing right now? I am wearing a sweater or glasses. Or you can also talk about their physical traits. I am tall, we are short, they are pretty, or in another way. They have red hair, she has blue eyes. This way.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바로 뭐 하라고 했죠? 바로 또 적용할 기회로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Now let's try. Is your pencil and note ready? Please show me you're ready. 자, 줌 활동에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를 표시를 하고 Look at the picture and describe how they look in a sentence on your note. 자, 단어 단위는 키보드로 해도 되지만 문장 단위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으로 손을 사용해서 쓰는 연습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쓰도록 지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r example, in this picture, you can write down the sentence, she is wearing a gray hat. Make sure you have a complete sentence with a period at the end. 자, 제가 이걸 그대로 읽고 있죠. distraction을. Are you ready? How does he look? Anything about his glasses, white shirt, black jacket, or you can talk about his face. When you're done, show me. You can definitely use one of these words.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한 문장만 쓰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세 가지 패턴 배웠죠. He is wearing glasses 또는 he has a black jacket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입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지만 he is handsome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How about this lady? About her black dress or orange shirt, green eyes, gray hair, whatever. Good answers. So how did you describe her with her clothes? She's wearing a black dress and an orange shirt. How about her face? She has green eyes and gray hair. Good job. 자, 이렇게 학습한 후에 바로 시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결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강화되겠죠? 문법을 적용한 문장 쓰기는요. 이렇게 초반에 프레젠테이션 단계에 재료가 되는 단어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프랙티스 단계가 되면 이미지만 제시하고 학생들이 알아서 단어를 떠올려 적어야겠죠. 참고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저작권 관련해서 합성한 거예요. 네, 요거 어떻게 합성을 잘 했어요. 네, 저랑 같이 이제 코티칭을 진행하시던 그 외국인 선생님께서 이미지 합성을 굉장히 잘하셔서 저작권 이런 걸 좀 피하고자 합성을 굉장히 잘해주시는데요. 동물이 좀 들어가면 그래도 살짝 저작권 요소를 좀 우회해서 피할 수 있고 동물을 좀 많이 집어넣으면 아이들도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동물 사진 많이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포토샵을 잘 하신다면 합성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직접 슬라이드 하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따 프랙티스와 프로덕션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양한 퀴즈와 보드게임 제작에 쓰이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때 등장하는 다소 수준 높은 기능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대와 수직 이동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아까 보셨던 자료 제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거 자료 강조할 때 아이들이 딱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죠. 이 슬라이드였습니다. 제가 저희 학습하는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애니메이션을 뺐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걸로 공유 한번 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요. 요걸 다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지웠죠. 자, 아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거 굉장히 많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요 초반 부분만 할 겁니다. 초반 부분만. 뒤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빨간 별 아니면 초록별이잖아요. 빨간 별은 개체가 지워진다는 거고 초록별은 개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한번 보시겠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를 조금 요 막대기랑 노란색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어떤 효과였냐면요. 확대, 조금 확대가 됐어요. 확대, 이동, 확대, 이동.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자, 요거 보시면 네. 자, 지금 요게 이 친구들이 이동하면서 확대됐어요.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요. H라는 친구가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죠? 수직으로 이동을 했어요. 수직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동을 하실 때는 이동할 개체를 선택하시고 지금은 조금 기초적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법에 조금 더 중점을 더 주세요. 네, 이동을 하실 때는 자, 애니메이션 창을 여시면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죠. 아까 초록별이랑 빨간별이라는 게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 경로 마지막 섹션에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선으로 이동할 거예요. 근데 그 선이 이렇게 vertical로 떨어질 수도 있고 diagonal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자, 막대기 양쪽에 초록색 시그널과 초록색 로고와 그다음에 빨간색 로고가 뜰 겁니다. 이제 로고는 아니고 이제 마크라고 할게요. 네, 초록색 마크와 빨간색 마크가 뜰 거예요. 초록색 마크는 이동이 시작점이고요. 출발점이고요. 빨간색 마크는 도착점입니다. 출발점 설정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출발점을 설정하시려면 그 마크를 누르시면 안 돼요. 단어 전체를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어가 있던 곳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워버리고 자, 이 친구를 이동할 건데 자, 이 친구 이동할 건데 지금 보시면 예시로 봤을 때는 쓰여진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친구를 쓰여진 곳이 아닌 곳에서 출발해서 끝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쓰여진 곳은 여긴데 자, 이동할 때는 갑자기 딴 데로 갔죠. 요렇게 빨리. 그래서 요렇게 설정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와 같은 효과는 쓰여진 곳 그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이제 도착점 같은 곳에는 이 마크, 빨간색 마크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 이제 H라는 애가 자, 여기 H라는 애가 여기 있다가 이동을 어디로 했냐면 아마 I, you, they 나오고 난 다음에 he, she가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요쯤으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요쯤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동시에 얘가 그냥 이동한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확대를 한번 시켜볼 텐데요. 확대는 애니메이션 창 다시 누르시고 자, 강조 부분, 이 노란색 별 부분에서 크게 작게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거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했더니 아까 이동 버튼 어디 있어요? 아까 이동하는 애니메이션 사라졌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는 추가를 눌러주셔야 돼요. 추가를 눌러주시면 아까랑 똑같은 창이 나와요.
기존 창이 이런 식이었죠. 아주 똑같아요. 애니메이션 추가도 아주 똑같아요. 그렇지만 자 왼쪽에는 처음 적용하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덧붙일 때는 여기 추가해서 붙여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설정을 했고 자 추가로 얘가 확장까지 해야 되니까 크게까지 돼야 되니까 추가해서 크게 작게를 누를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커질 건지를 예시로 보여줘요. 자 얼마나 커질 건지 저희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효과 옵션에서 크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매우 크게 하시면 400의 배율이 되고 크게 하시면 150 배율이 돼요. 근데 저는 400도 싫고 150도 싫고 한 250 정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해봤더니 숫자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안 돼요. 퍼센트까지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셔야지 되더라고요. 네, 퍼센트까지 꼭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네, 그럼 요 정도 자, 요 정도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커졌어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동하면서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얘네 타이밍을 위에 거가 작동될 때 밑에 거 동시에 작동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옵션에서 타이밍으로 가서 이전 효과와 함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커지면서 이동했죠.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머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개체에 두 가지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데 이거 똑같이 복사할 거예요. 여기 복사 누르세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해주실 필요 없어요. 같은 애니메이션일 경우에. 복사 눌러주시고 자, 쉬에도 똑같이 적용할 거고요. 장소는 이따가 바꿔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I에도 해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시간 에너지가 훨씬 덜 들겠죠? 나중에는 이렇게 자리만 조금 맞춰주시면 돼요. 얘는 여기 있다가 얘는 가장 처음이니까 이 정도에 이제 위치하면 되겠다. 쉬 같은 경우에는 히 옆에 위치해서 여기서 출발점은 여기랑 비슷한 곳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갈 때는 히 밑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3개 해볼게요. 히. 또 누르면 she. 또 누르면 I.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너무 유치한가요? 한 번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 20대 초반 친구들은 파워포인트를 오히려 모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이제 저희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의 60 넘으셨는데 어머니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많이 활용한 거는 펠트지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한 거는 파워포인트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올드한 세대라고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뭐 후배들이나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면 파워포인트를 모르는 저보다 어린 젊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효과적인 거를 왜 안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많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빈도부사를 활용한 글쓰기를 학습해 볼 거예요. 역시 유초등 쓰기 교재 라이브 비기너의 콘텐츠를 활용해 볼 거고요. What is this calendar? How many days in a month? 30 days, about 30 days. So last month, I went shopping 4 times a month. I sometimes go shopping. But Hisuk went shopping 8 times last month. She often goes shopping. And Sujin went 25 times less, went shopping 25 times last month.
She usually goes shopping. Justin Bieber went shopping every day last month. He always goes shopping. 자,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But 소연 didn't go shopping at all last month. She never goes shopping.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학생들이 직접 적용해 봐야겠죠? Now it's your turn. In the checkbox, type the words to complete the sentence. You have the words on the page 30. 자, 책이랑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막 순발력 있게 막 타이프를 하겠죠. 교재를 활용해서 단어 단위로 타이핑을 쳐서 라이팅 활동을 하고요. How about this? Oh, Minhee said, I usually go to school. Great. 그러니까 다양한 그 answer가 있을 수 있죠. 쓰기에서는 이제 꼭 뭐 철자가 틀리지 않는 한 아이들이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 어휘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How about going to PC room? Yunjin says Yunjin always goes to PC room. I see. 자, 이렇게 다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이거 굉장히 기본적이죠? 이미지만 전체 화면에 넣고 그리고 요 글자만 딱 띄우면 되잖아요. 나타내기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새로운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고요. 이거 되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아이들이 이 장면 나올 때 굉장히 웃습니다. 웃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없어도 사실은 그 선생님의 센스, 어떤 아이들의 관심사와 흥미에 부합한 어떤 이미지를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죠. 굉장히 옛날이죠. 네. 자, practice 단계로 넘어갈게요. 보통 2, 3차 시에 많이 진행되죠. 말씀드린 대로 배운 것을 반복해서 적용하는 활동이, 반복하는 활동이 practice에 좀 등장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재가 담고 있는 활동을 연장하고 확장하는 개념으로 PPT 컨텐츠를 제작하시고요.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교사가 주로 설명하고 학생은 이해 호응을 하거나 보이는 글자를 읽거나 제한적으로 답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프랙티스에서는 학생들이 한층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할 겁니다. 학생 참여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참여 유형도 개인 혹은 전체 활동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 등장하는 활동들은 이게 다 이름이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죠? 자, 코스북 Everyone, Common Everyone에서 How Many를 사용한 대화가 진행되는데요. Now, make sure your mic is on. Make sure your mic is on. Is everyone there? Let me hear your voice. Okay. 자, 요거는 참여해 주셔도 돼요. 제가 딱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말고. 네.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TV. How many TV? There is one TV. Good. This is what you'll do. I just gave you the sample. This is what you'll do. We're gonna play scavenger hunt. 자,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스트럭션 드릴게요. Listen to my question and answer in a complete sentence. First one with correct answers gets the point. Ready? How many drawers are there? 손가락도 매우 좋습니다. 손가락 좋아요. 손가락으로 하면 되겠구나. 아이디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이 단순한 원리를 제가 몰랐다니. 네, 아주 좋습니다. Two drawers. There are two drawers. So many people here get a point. And next time, 아이들한테는 speak a little louder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how many animals are there? With your fingers. Again, two animals. Very good. There's a cat here and there's a frog on the magazine. How many 하면 아이들 막 별 세고 있어요. 괜히 뒤에 별이 나올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재미 요소를 좀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쉽죠? 이런 거는 이미지가 필요하고요. 이미지를 나타내기 그런 애니메이션밖에 없어요. 이렇게 스피드 게임으로 세팅하셔도 좋고요. 가장 간단하게 이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화려한 기능을 추가하면 빌뱅그로 유초등 스피킹 교재로 Everyone Speak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활동을 만들어 볼게요. 할 일을 묻고 답하는 대화입니다. What do you have to do? I have to blah blah blah. Now, let's play the game Shy Curtain. I'm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and quickly open up the blinds. Find the picture behind the blinds before it's closed shut. First one with a complete sentence gets the point. What do you have to do?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거죠. I have to wash the dishes.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커튼이 아니라 블라인드인데 제가 제목을 잘못 적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름 붙인가 뭔가 있어 보이는 게임 같지 않나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거 되게 재미있게 참여합니다. Shy Curtain이든 Quick Blinds든 어떤 제목으로든 이런 구성으로 이 안에 이미지만 바꿔서 어휘 수업이든 문법 수업이든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손이 가는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Let's play word flies. With my question, some flies are gonna fly on the wall very quick. Catch all the flies and make the correct sentence. First one gets the point. What will you do for the party? 하면 이제 아이들이 요거를 다 봐서 공책에 적거나 아니면 챗박스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 하실 수 있겠죠? 네, 요거 뭐죠? 네, 선생님 입모양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I will play the music.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거 역시 이제 파티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학습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다이얼로그로 오디오도 듣고 어휘랑 패턴도 학습을 했잖아요.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활동, 바로 전 활동, Word Slide에 쓰인 기능이 바로 사용자 지정 이동이라는 이동 애니메이션이에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공유를 다른 걸로 하려니까 네, 네, 됐군요. 이쪽으로는 안 되고, 네, 여기서 보시면 사용자 지정 이동을 적용한 애니메이션 창을 한번 보세요. 아, 창이 아니라 여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제가 그냥 그냥 그린 거예요. 낙서하듯이. 자, 이 이동은 어디냐면요. 자, 애니메이션 창에서 자, 애니메이션 창 찾으시는 거 이것도 좀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자, 파일 여기 애니메이션 누르면 파일 홈 삽입 디자인 정한 애니메이션 누르면 요렇게 선택할 수 있는 효과가 떠요. 요 밑에를 누르시면 창이 확장이 되고요. 다양한 컨셉의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마지막 이동하는 것 중에 아까 했던 게 선으로 이동하는 거였죠. 직선. 자,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아주 점프를 해서 넘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사용자 지정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니고 내가 그리는 식으로 동선이 지정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플레이 같은 애들 개체를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용자 지정 딱 누르시면 이렇게 십자가 떠요. 커서가 십자가 되고요. 커서를 누르는 순간 출발점이 되고 누르면서 이동을 막 해주세요. 이동을 이대로 이 동선대로 이제 플레이라는 단어가 움직일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 해주고요. 떼세요. 자, 마우스를 떼면 십자가 안 없어져요. 십자가 없어져야지 종료가 됩니다. 그럴 때는 엔터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네, 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안 되더라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아까 같이 모든 이동하는 것들에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다. 출발점은 초록색 마크고 도착점은 빨간색 마크다. 자, 요거 아까 확인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플레이가 좀 딴 데서 시작하게 하고 싶다. 그럼 플레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죠. 이렇게 플레이라는 단어 자체를 옮겨주시면 이동 동선도 따라서 옮겨집니다. 따라서 옮겨집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주면 좋겠지만
다른 단어들은 조금 다른 동선을 적용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특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를 다른 개체. 자, 얘를 조금 선택을 해주시고 얘도 이제 사용자 지정을 할 건데 얘도 한번 얘는 이제 가볍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마우스 떼고 엔터 누르고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굉장히 빨라요. 네,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설명을 조금 최소화해 드릴게요. 나머지 3개 애들은 제가 지금 사용자 지정 아닌 이 반복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복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팔자로 돌아요. 팔자로 돌아요. 나 팔자 너무 좁은 것 같아. 팔자 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딱 보시고 팔자니까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같겠죠. 팔자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조금 늘려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선을 늘려주시면 얘는 좀 넓게 되겠죠. 대충 이렇게 하시고 디자인 하실 때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팁 드릴 때는 제가 시작을 월 바깥에서 이 보드 바깥에서 시작하도록 하면 좋아요. 너무 초반에 다 보이면 좀 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조금 바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단어를 다 보드에서 치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배웠죠? 동시에 움직여야 되죠? 모든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을 누를 겁니다. 재생해 볼까요? 뭔가 이상하죠? 조금 이제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해야 돼요. 이것도 원래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근데 플레이 왜 이렇게 빠르죠? 플레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같은 시간 안에 동선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얘는 되게 빨리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이 막대기가 타이밍이에요. 얘네가 다 같은 시간 안에 이동을 한다는 건데 같은 시간 안에 이 친구는 팔자로만 이동하는데 이 플레이라는 친구는 제가 막 동선을 막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막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조금 시간을 조금 더 줄게요. 그럴 땐 타이밍 누르시고 얘는 조금 느리게 움직이게 할게요. 단어마다 다른 이동 속도를 가지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한 번만 움직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들이 답을 맞출 때까지 멈추지 않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일회성의 움직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효과 옵션 보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아니고요. 죄송해요. 자, 여기 타이밍의 반복이 없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무것도 디폴트는 없음이에요. 디폴트는 일회성의 움직임이고요. 한 5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게 해요. 그 정도 움직일 정도면 아이들이 답을 맞추고도 남겠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아이들이 답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됩니다. 이 난이도 조정하시는 거 알겠죠? 아이들이 조금 더 수준이 높다 그러면 빨리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반복도 좀 덜 주시고 5번이나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 움직이고 빨리 사라져가지고 아이들이 그 순간 안에 캐치해서 그 답을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난이도 조정은 타이밍과 그리고 반복으로 해준다. 재생 시간과 반복으로 해준다. 요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연습하는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이때 전치사 할 때 숨은 그림 찾기가 제격이죠. 자, 이제 원래 이 친구 이름이 뭐죠? 월리예요. 그렇죠? 이 친구 영국이에요. 영국식 이름은 월리인데 우리도 월리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미국과 캐나다로 넘어가면서 월도가 됐어요. 월도. 그래서 이제 해봅니다. You're gonna find Waldo in the picture and say out loud where he is in a complete sentence. First one with correct answers gets the point. Ready? Where is Waldo? 아이들이 막 뚫어져라 볼 겁니다. 지금 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자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꼼꼼하게. 이런 건 안 볼 수도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떤 친구가 이제 말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There you go. Very good, Katie. He is in front of the bookstore. In front. He is, I'm sorry, in the bookstore. He is in the bookstore here. Next up, where is Waldo? 자, 보시고 오히려 이건 아이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선생님보다. 선생님이 더 느려요. 이거. 네. Way to go, David. He is, complete sentence, between the car and the truck. And somebody else said he's on the road, which is also correct. 이렇게 다양한 답을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죠, 말하기 때. 자, 이 숨은 그림 찾기는 배경이 될 복잡한 그림을 먼저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배경이 될 복잡한 그림을 먼저 찾아주시고 월도와 같은 대상을 자, 요거 그 개별 그림이에요. 원래 월도가 여기 있던 게 아니에요. 월도를 그냥 원하시는 곳에 심어주시면 돼요. 의도해 주시면 돼요. between에 넣던지 in front of에 넣던지 in에 넣던지 on 이렇게 피아노 치고 있는 얘처럼 on에 넣던지 어떤 원하시는 답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애를 심어두시고 이미지를 확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음 슬라이드예요. 네. 한 슬라이드에서 이미지가 확대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애니메이션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미지 확대된 거를 아예 거기다 넣으시고 이제 월도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편하게 제작하실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 두 번의 슬라이드에 걸쳐서 제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경쟁 요소를 조금 더 반영한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이제 슬슬 경쟁해야겠죠. 이제 프랙티스 단계 보면 날짜를 묻고 답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코스북. Come on everyone의 한 단원인데요. Alright, here comes another game called Bouncing Ball. You know what to do. If your number comes up on the screen, that means it's your turn. Two numbers are going to be shown. The student with the first number asks the question. What question? What date is it today? The student with the second number answers the question. 자, 이쯤 되면 눈치 채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여기 지금 화면의 디렉션을 제가 이 활동의 디렉션을 줄 때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를 거의 읽었어요. 여기서 PPT 활용의 즐거움이 있죠. 교사 입장에서는 활동을 진행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그래요. 활동 진행 방법과 예시가 나와 있으면 이해가 쉽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스타일은 프랙티스 활동 같은 경우는 꼭 첫 페이지를 이렇게 디렉션과 examples가 포함된 인트로로 활용합니다. 이런 거를 줘요. 선생님도 편하시고 아이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그런 디렉션에 시간 낭비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리스닝이라면 리스닝이 있지만 반복되면 아이들도 그래도 익숙해지지만 그래도 저희는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디렉션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조금 많이 좋아하세요. Okay. Who's got number 5 and 14? Okay, Hyunmi is 5 and Kyunghyun is 14. Stand up, please. Let's go. So number 5 asks the question, what's the date today? And number 14 answers it. It's December 8th. 이런 식으로. Good job. Next. Number 11 and 9, stand up, please. Let's bounce the ball.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움직여요. 자, 요거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요거 화려해 보이지만 다 하실 수 있죠. 뭐 하셨죠? 이동 경로에서 사용자 지정 이동 경로 하시면 되죠. 빠르게 하시면 굉장히 공이 튀는 것 같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이 지금 임의 숫자에서 멈추는 것 같잖아요. 아니죠. 이거 다 계획하신 거예요. 다 원하시는 아이들이 특히 뭘 못해. 30일, 30일, 30th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 선생님들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3월 30일, it's March 30th 이렇게 해야 되죠. 30가 아니라 이제 좀 뒤에 좀 한번 it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애들 잘 못해요. 그럴 때 꼭 거기 공이 가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한 번 더 많이 틀렸던 걸 학습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First, second, third 잘해도 오히려 조금 30th 같은 경우를 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th 이런 식으로. 자, 틀리거나 어려워하는 곳에 멈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다 진행하고요. 흔적이 남아있죠. 제가 30명을 데리고.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진행 안 되죠? 잠시만요. 네, 자 같은 애니메이션 기능으로 앞서 보셨던 그 Word Flight와 유사한 컨셉의 활동 하나 보실까요? 자, 역시 이렇게 디렉션이 Writing Challenge. 자, 디렉션이 주어집니다. 디렉션은 이제는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읽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Watch the screen. Look for the word. Write it in your notebook. 하면서 이제 노트북을 펼치고 But don't talk. 네, 이런 거 듣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말하면 조금 더 각인이 됩니다. We're gonna start from one word. Ready to write in the chat box? One word니까. Ready? 하고 이런 세팅으로도 Word Flight를 진행하셔도 재미있습니다. 자, 이런 세팅으로도 한번 진행해 보세요. 배경만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눈 아프니까 많은 슬라이드를 포함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또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능 이렇게 하나 배워두시면 아주 효용이 높죠. 자, 그렇지만 너무 애니메이션만 반복되거나 자료가 시각적으로 화려하기만 하면 조금 피곤해요. 방금 좀 눈이 피곤했잖아요. 네. 또 그리고 활동이 너무 경쟁 위주로 진행되면 뒤처지는 친구들은 소외되기도 하고요. 잘 아는 애들은 빨리빨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애들은 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거나 다양한 이유로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소외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못 챙겨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교감할 수 있는 등수가 없는 구성의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자, 요거는 그림만 봐도 이해 가능하시겠지만 한번 제가 데모 해볼게요. So we have 30-something students here. Do you know each other? Are you guys friends? Really? Let's check whether your minds are connected then. So we just covered 6 keywords about people's characteristics. Now with this game, telepathy, you're gonna write one of the words on a notebook. One of these words on a notebook. Any word is okay. When I say go, all of you show your words like this picture. People with the most number of words gets the point. 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안 하셔도 그림만 보고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 교실 수업 때 많이 하던 거예요. 자, 텔레파시 게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림막으로 막아놓고 아이들이 이제 배운 단어 중에 하나를 쓰고 가림막 딱 치우고 일치하면 점수 얻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걸 한번 해볼 테니까 선생님 종이와 노트가 아니죠? 네, 종이와 펜 가지고 계신가요? 요거는 이제 스피커 키지 않으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굴 너무 보이지 않으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않는. 그렇지만 카메라 앞에 좀 제가 확인할 수 있게 크게 대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약간 두껍게 단어를 써주셔야지 아마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m gonna give you 10 seconds. 10 seconds. Write a word, one word among these 6 words. When I say go, all of you show me, all of you share your words together. Okay? 10, 9, 8, 7, 6, 5. 자, 참가자들 다 이렇게 창으로 보고 계셔야 돼요. 4, 3, 2, 1, go! 자, 이거 한번 볼게요. go! 네, 자, 계속 들어주세요. 자, 몇 초만 들어주세요. 와우, 너무 아주 좋아요. 와, 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은지 볼까요? 자, 김효진 선생님 조금만 앞으로 대주시겠어요? 잘 안 보인다. 김효진 선생님은 뒤에 배경 처리를 해주셔서 그렇구나. 네, peel, pour, boil, chop, 네, stir도 많이 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그래서 줌활동을 하실 때는 이제 꼭 이렇게 좀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집중을 해요. 그냥 자기는 편하게 relax, sit back and relax 이런 식으로 하고 선생님만 그렇게 노력하시면 안 되고 인터랙티브가 되게 하려면 아이들한테 좀 어느 정도는 좀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집어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유사한 맥락으로 practice 단계 마지막 활동 fix it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코र्스북 같은 경우는 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교재 활동을 좀 응용했고요. 쓰기 지도에서 자, 쓰기 지도 해보셨죠? revising과 editing이 있잖아요. 다 쓰고 난 다음에 revising과 editing 단계가 중요한데 revising은 내용을 수정하는 거였고 editing은 철자나 구도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수정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쓴 글을 1차원적으로 검토를 하고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초등 저학년의 경우는 revising은 좀 무리일 수가 있고 주로 에디팅으로 셀프 체크를 하는데 그때 활용하기 좋은 활동입니다. So here we have a picture. You see? I'm going to show you 5 sentences about this picture. The sentences have some errors. Fix the sentences and write them on your notebook. Fix it, write them on your notebook. First one gets the point. When you finish, show your notebooks to share answers. Ready? 하면서 요거를 딱 제시를 하는 거죠. 잘 읽어야 되고 그림도 자료도 잘 꼼꼼히 봐서 해석을 해야 되고 5개 문장을 다 적고 이렇게 화면 안에 화면 앞에서 들고 있으면 이제 그 친구들 Okay, David, very good. Now next.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cheating 할 것 같죠? cheating 잘 안 하고 그냥 자기 거 쓰더라고요. 잘. 네. 그러니까 볼 새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문장 쓰기에 바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writing activity가 되겠습니다. 한번 바꿔보실까요? He visited a petting parade? 아니죠. 무슨 parade예요? He saw a petting parade? He visited a petting zoo 있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She rode a merry-go-round? No, she rode a merry-go-round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다 배운 거니까 practice 단계에 활용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단원의 마지막 단계, 프로덕션 단계에서 활용되는 PPT 활동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4차 시에 게임이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스케일이 조금 있는 마무리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PPT 자료 역시 아이들이 이제 좀 힘 좀 빼고 그동안 이제 배운 거 학습하고 또 반복하고 막 그랬으니까 배운 지식을 이제는 좀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동안 배우고 연습만 했으면 단원 마무리는 좀 즐기고 싶은데 이제 교재 콘텐츠가 아이들의 호응을 좀 충분히 이끌어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재미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뭐 확실한 마무리가 안 될 때 이때 보완하는 개념으로 PPT 자료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학습자 참여도는 practice보다 더 늘어나요. 학습자가 더 참여할 거예요. 이제 교사는 진행자의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특히 이제 말하기 활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협동 그리고 경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요거 제가 선생님 지정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 한 번만 해봐요, 선생님. 저희 조현미 선생님, 고지혜 선생님, 정효진 선생님 그리고 이애현 선생님 혹시 스피커 잠깐 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접속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hat are we doing now? Speed talking. Make a group of 4 people. So in your team, first player is going to read the first sentence, second one with second sentence, third one with third sentence, and the last member is going to read the last sentence until you run out of this timing bar. Ready? 자, 첫 번째 조현미 선생님, 두 번째 고지혜 선생님, 세 번째 정효진 선생님, 네 번째 이혜연 선생님이 자, 순서대로 읽을 겁니다. 자, 시작. Where are you? I'm in Egypt. Wow, what time is it there? It's 5 o'clock here. Very good. 자, 감사합니다. 이제 스피커 꺼주시고요. 네, 요거 타이밍만 보세요. 자, 이게 1분짜리예요. 지금 선생님들한테 너무 쉬운 그 난이도이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1학년 정도 아동 영어에서는 요거 읽을 때 조금 떠듬떠듬 거릴 수도 있고 중간에 모르면 다른 애가 같은 멤버 안에 있는 애가 그거 타임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1분 정도 시간을 두시고 요 막대기가 사라지기 전에 다 읽는 것이 이 활동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프랙티스에서는 저희가 정확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프로덕션은 유창성이죠. 그리고 초등 저학년 스피킹 교재 이제 everyone speak에서는 이제 시간을 묻고 답하는 단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용하시는 많은 교재들이 시간을 묻고 답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 할 때 저는 지금 지정을 해드렸는데 이런 거 너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멤버 실력대로 문장을 잘 배치해주면서 협동해서 재미있게 합니다. 좀 못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너는 2번 해. 좀 잘하는 애는 좀 돋보이고 싶은 애. 나 3번 할게. 내가 제일 긴 거 할게. 이런 식으로 협동도 하면서 좀 배려도 해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요. 이 타이밍 바가 꽤 자극적인 장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장치를 사용해서 같은 세팅을 적용한 unscrambled 게임입니다. 자, 요거는 쓰기로 진행하셔도 되겠죠. 자, 지도하시는 어휘나 패턴을 활용해서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주어진 시간 안에 쓰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뭘까요? What time is in What time is it in Australia?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저희가 어려운 이유. 아이들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 바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바로 프랙티스에서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보다는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팅을 또 적용해서 이런 트랜스레이션 게임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뭐 unscrambled이라든지 트랜스레이션은 리딩이나 문법 가르치실 때 교재 부가자료로 많이 제공되는 콘텐츠인데요. 시험지로 풀 때와 이렇게 게임으로 진행하는 기분이 굉장히 다르겠죠. It's time for lunch. 자, 이렇게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이 타이밍 바 제작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라졌죠. 네, 자, 이것도 한번 지금 제가 공유를 제작으로 놓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요 타이밍 바 이거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되게 화려한 장치인데 지금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보면 2개밖에 없어요. 되게 간단하죠. 이 중에 하나는 정답이 나타나는 거겠죠. 네, 정답 나타나는 거 일단 지워볼게요. 자, 요거 지워보고 애니메이션만 지워보고 자, 선생님께서 지금 하실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는데 잘 볼까요? 요걸 딱 선택하면 뭐가 나오냐면 빨간 별이라고 했죠. 빨간 별은 뭐다? 있던 개체가 없어지는 거다.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팍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없어질 겁니다. 그럴 때 서서히 없어지는 것 중에 자, 앞에가 조금 서서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는 조금 너무 유난스럽게 없어져요. 네, 그래서 앞에 조금 서서히 없어지는 것 중에 닦아내기. 자, 닦아낼 거예요. 닦아낸다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닦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왼쪽에서 이렇게 닦아낼 수도 있고, 저희 타이밍바 같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닦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바를 위에서 아래로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세로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요거 적용할 때 제가 처음에 1분에 맞췄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죠? 옵션에서 타이밍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재생 시간 보세요. 0.5초, 1초, 2초, 3초, 5초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네. 이 중에 아무거나 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자, 여기 커서를 한번 눌러봤을 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린다. 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59초 원하는 초를 쓰세요. 쓸 수 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단위는 통일해 주시고 여기 다 초로 돼 있죠. 여기도 초로 통일해 주시고 단위까지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퍼센트 같이 엔터 해주세요. 엔터 해주시면 59초가 맞나? 아, 맞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는 제가 지금 눈치채셨죠? 여기서 이제 바꾸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여기서 바꾸실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안 누를 거예요.
네, 요거 59초로 해가지고 1분에 이렇게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재생하고 1분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아무 막대기나 이렇게 그려놓고, 아무 막대기 그려놓게요. 요 막대기 그려놓고 같은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했죠?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도 1분이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친구. 네, 사라질 때 점점 색이 빠지면서 배경화면과 같이 스며들면서 이렇게 사라지죠. 근데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빨간색 정도는 돼야지 응급 상황이야, 경고, 이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자, 색깔 한번 만들어 주실게요. 자, 어떻게 하냐? 그라데이션이겠죠? 이거 보실 때 도형 서식 가보세요. 애니메이션 띄우고 그라데이션 같이 화려한 기능 하려면 도형 서식 가보시고 자, 요 도형을 채울 건데 어떻게 채운다? 그라데이션으로 채운다. 자,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때 한쪽은 초록색으로 할 거고, 자, 요 한쪽은 초록색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맞은편, 반대편 한쪽은 빨간색으로 할 거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돼요. 중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중간에는 얘처럼 이제 뭐 무지갯빛 같이 이제 주황색도 넣고 노란색도 넣고 할 수 있겠지만 중간에는 그냥 안 넣을게요. 자, 귀찮으니까 알아서 이제 그라데이션이 되라고 중간에 지워버릴게요. 중간 클릭하시고 없애고 요거 없애는 거예요. 이거 없애고 중간 클릭하시고 없애고. 자, 그럼 알아서 이거 노란색도 안 넣네요. 그냥 끝과 끝 색깔만 지정했는데 끝과 끝 네, 끝과 끝 색깔만 지정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됐습니다. 자, 이 친구가 아까와 같은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조금 더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요소가 될 거고요. 자, 난이도 조정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타이밍과 반복. 근데 이거는 반복은 필요 없겠죠? 타이밍을 59초가 아니라 30초로 해볼게요. 자, 한 2, 3학년 정도, 이제 3, 4학년 정도 되면 30초는 충분해요. 자, 30초. 30초 바뀌었죠? 자, 그러면 뭐 말하기를 한다. 그 흉내 내면서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했는데 흉내 내면서 아이들이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 이제 그럴 때 이 시간 안에 내 친구가 흉내를 내면 내가 이제 그 단어를 맞춰야 되는 charade. 자, charade 같은 거를 이 시간 안에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과거형 시제를 사용해서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는 단원입니다. 코스북의 마지막 활동인 만큼 이제 프레젠테이션 활동이 있고요. 우리 프로덕션 정도 가면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약간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이 교재 활동, 프레젠테이션 활동 전후로 진행하면 좋은 PPT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elimination 게임입니다. elimination 게임. 역시 이렇게 direction 등장하죠. 대충 X가 나오면 앉는구나, O가 나오면 계속 서 있는구나를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It's a survival game. Here's how you will do. We have 10 students in total, right? Let's say 10, okay? 10 students. Everyone is going to stand up. Now stand up, okay? And one by one, read a sentence on the screen. Any sentence on the screen. Behind the sentence, there will be O or X. O means you keep standing up. X means you sit down. Ready? 다 일어선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거죠.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이거 이제 제가 선택해 볼게요. 지우고. 이거 누르는 대로 반응해요. 혹시 음악 소리 지금 들리나요? 음악 소리는 안 들려요? 소리 공유를 안 했구나.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이게 약간 옛날 팝이 들리는데 이렇게 누르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한 번 더 반응할까요? 아이들 이제 읽고 싶은 거 읽어요. 일단 볼게요. 자, 나는 좀 못하는데 나는 요 단어만 알아. 나 river 읽을래. river 하고 확인해요. X. You sit down. 그럼 나는 나도 잘 못 읽는데 나 요거 읽어야지. Yes, I did. I can keep standing up.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엘리미네이션 게임이 이거고요. 자, 요런 거로 문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내용만 담으시면 돼요. 스피킹 활동뿐만 아니라 문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So, okay, you can stand up. 그다음에 did, X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요렇게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문장을 선택할 수가 있고 실력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다기보다 운에 따라서, luck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믹스드 레벨 클래스 친구들이 매우 재미있게 참여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영어는 다양한 그 실력들이 좀 존재하죠. 그래서 실력에 맞춰서 좀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않고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의 묘미는 뭐다? 같은 세팅으로 컨텐츠만 바꿔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일리미네이션 게임의 세팅을 조금만 바꿔서 쓰기 활동으로 응용해 볼게요. 일리미네이션 말하기였잖아요. 자, 앞서서 프레젠테이션 단계에 등장했던 단원인데요. There is, there are 기억나시죠?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활용해서 자기 집을 설명하는 교재 활동과 연결하겠습니다. So you're gonna write a passage. You're gonna write a passage to introduce your room. But let's brainstorm with some words. Choose 4 furnitures here, furniture items, and 1 room you're gonna include in your writing. And write them on your notebook. I'll give you 1 minute. 자, 그러면 아이들이 뭐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요. 선택해서 아이템 1, 2, 3, 4 넣고 room, 여기 룸도 몇 개 있으니까. Now, each one is gonna share 1 word and find out how much luck the word gives, how much fortune the word gives. Ready? So, 소연, read your item, please. 그러면 이제 소연 학생이 office 해요. 4 points. Everyone with 뭐였죠? I'm sorry. Everyone with office in your room gets 4 points.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친구가 윤진, please share your item. Table. 5 points. Everyone with tables in your room gets 5 points.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so who's got the most points? Lucky you. 이렇게 뒤에 OX가 아닌 점수를 숨겨서 게임을 진행해도 됩니다. 이거 그냥 겹쳐주시면 되는 거 알죠? 뒤에다가 점수 이렇게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박스 새로 열어서 이렇게 단어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2 레이어로 된 그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쓰기 활동이에요. 빌드앤그로우 라이팅 교재의 이제 경우에서 목표를 저희 라이팅 교재가 글 쓰기에 두고 있어요. 문장 쓰기가 아니라 글 한 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Write It Beginner 레벨 같은 경우도 글 한 편을 쓰고 단원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줌을 이용한 쓰기 활동은 문장 수준까지가 적합하잖아요. 줌은 그렇잖아요. 글 단위까지 갔을 때는 교재라든지 워크시트에 연필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워크시트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이렇게 활동을 소개하는 용도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쓰기 전에 기본적인 학습 내용 상기할 거예요. When is it? It's on July 15th 이러면서 네,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 상기해야지 프로덕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패턴과 샘플 어휘를 제시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좀 유도해 주시고요. Or you can watch movies, or you can make cookies, blah blah blah. 자, 그리고 자, 요거 워크시트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쓰기는 글단위 쓰기를 진행할 브레인스토밍 자료인데 워크시트를 주시고 활동 디렉션을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다? 사용자 지정 이동 경로. 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요렇게 이것만 딱 봐도 이렇게 쓰는구나. Add 10 events to your calendar. You can either choose
March 8th or March 20th or March 17th, any days, 10 days, and add 10 events to the dates.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대망의 5분 남았는데 죄송해요. 제가 빨리 할게요. 대망의 보드게임 진행해 볼게요. 보드게임은 이 안에 많은 문장, 이 안에 이게 다 문제예요. 많은 문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원 하나를 대상으로만 콘텐츠를 구성하면 단원 하나의 유사한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아이들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2-3개 끝나고 리뷰하잖아요. 교재에서도. 그래서 2-3개 단원의 내용으로 게임 콘텐츠를 구성해 주시고요. 이게 좀 시간이 오버될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좀 되게 재밌는데 이거는요. Territory Conquest라는 일종의 땅 따먹기 게임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So some of you are in Team A and the others are Team B. The first players of each team already did rock, paper, scissors, right? So Team B is gonna start. Choose the letter, and anyone in the team answer the question. If you succeed, you get the spot. Ready? If you succeed, you get the spot. 자, 그래 놓고서 볼게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알파벳을 고르면 해당하는 질문이 뜨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질문에 성공적으로 답을 하면 여기서 즉석에서 색을 입혀주시면 돼요. 제작으로 들어가서. 한번 직접 이렇게 눌러봤죠? X 한번 눌러봤고요. 자,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담았어요.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한 이런 보드게임은 20분에 걸쳐서 좀 풍부한 말하기 활동으로 재미있게 이제 몇 개 단원을 마무리하고요. 보드게임 제작하실 때는 들어가는 기능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기능만 알려드릴게요. 하이퍼링크 기능입니다. 자, 이거 벌집 차지하기 말하기 게임이었죠. 자,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그림은 만들기 쉬우실 거예요. 이거 육각형 그냥 그 삽입에서 도형에서 육각형 이렇게 나열시켜 놓고 그 안에 이제 알파벳만 적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X를 눌렀을 때 요 그 문항이 뜨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이 안에는 아무 애니메이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이퍼링크예요. 자, 하이퍼링크를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가 지금 지정돼 있나요? 슬라이드 77. 같은 파일에 슬라이드 77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자, 한번 L을 눌러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하이퍼링크가 안 걸려 있거든요. 하이퍼링크를 걸고 싶은 개체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이퍼링크를 거는데 자, 하이퍼링크 어디 걸 거예요? 웹페이지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이미지로 이동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 같은 파일 안에 있는 다른 슬라이드로 이동할 거예요? 같은 파일 안에 있는 다른 슬라이드로 이동할 거죠? 문제 거기다가 만들어 놨죠? 그러면 그 슬라이드 번호 기억하시고 자, 그 슬라이드를 한 78번 슬라이드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L을 누르면 자, 여기 지금 화면이 이게 지금 바로바로 고치고 또 쇼하고 고치고 쇼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안 되는구나. 네. 자, L을 누르면 화면이 78로 넘어갈 겁니다. 78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생각해 놓으신 문항 하나를 집어넣고요. 문항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따가 재생해 볼게요. 자, L을 누르면 이 문제가 뜰 거예요. 그리고 X를 누르면 77번에 이 문제가 뜰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자, X를 누를 때 아까 이게 떴고요. L을 누를 때 자, 요게 떴죠. 네, 요게 떠요. 근데 자 보세요. 다 보세요. 제가 지금 벌을 눌러요. 벌을 눌렀더니 아까 기존의 보드게임판으로 돌아갔어요. 이것 역시 하이퍼링크입니다. 자,
벌을 누르면 문제 칸에서 문제 슬라이드에서 벌을 누르면 다시 예전 슬라이드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요것도 한번 어떻게 걸려 있는지 한번 볼게요. 봤을 때, 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하이퍼링크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볼까요? 편집을 보면요. 하이퍼링크가 76번 슬라이드로 가게 돼 있어요. 이 76번이 요 기존 보드 게임판이에요. 요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알파벳이 한 26개 정도 되겠죠. 26개 질문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미지 넣지 마시고 딱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아이들이 Where did you go in summer vacation? I went. 이거 쓰라고 하는 거예요. I went to Hong Kong. 그러면 good job. 그러면 그 벌집을 take하고 그 스팟을 take하고 점점 집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뭐 he has a runny nose 그러면 that's too bad가 나가야 돼요. 그러고 이제 또 take the spot하고 요 기능도 되게 유용하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애들이 X랑 L을 선택을 했으면 두 번 다시 그걸 선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 X나 L이 기존에 선택했던 것이 색깔이 변하거나 내가 편집에 개입하지 않아도 색깔이 알아서 변하거나 아예 사라지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안 사라지잖아요. 그쵸? 요거 사라지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는 시작 옵션이에요. 기존 항목 사라지기.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X를 선택하면 나중에 X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왔을 때 X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효과 옵션에서 타이밍에 요 시작 옵션을 넣으시면 돼요. 자, 요거 다른 거 갖고 해볼게요. 자, L 갖고 해볼게요. L 어디 있지? 자, L 갖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 하이퍼링크 다 제거해주고 자 얘가 누르면 여기로 가서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얘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일단 사라지기를 누릅니다. 서서히 사라질게요. 자, 가라앉기 밝기 변화 해볼게요.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는 거. 자, 사라질 때 효과 옵션에서 타이밍에서 시작 옵션 요거 잘 안 여세요. 많은 분들이 요거를 잘 안 열어보세요. 자, 시작 옵션을 딱 넣으시고 다음을 클릭하면 사라지기 효과 시작. 뭘 클릭한다? 요 L을 누르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L 개체 이름 뭐죠? 자, 요거 그림 구죠.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림 구를 누르면 다시 돌아왔을 때 없어질 것이다를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거 배터리 좀 켜주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지정했죠? 이제 슬라이드 쇼로 가서 L을 눌러서 풀고 문제 풀고 다시 보드 게임 판으로 갔어. 왜 안 사라지?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아, 저도 이제 시간이 조금 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요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 네. 지금 여기서 하이퍼링크가 잘못 걸렸구나. 자, 하이퍼링크 편집. 자, 여기서 하이퍼링크 편집 가서 몇 번을 해줄 것이냐. 80번을 해줄 것이다. 자, 80번을 잘 돌아갔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이 L이라는 친구가 없어져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다시 한 번만 이 L이라는 친구를 지정을 안 했구나. 자, L이라는 친구한테 하이퍼링크
그렇죠. 이게 지정이 안 됐었어요. 82번으로 해줍니다. 아, 여기. 그럼 될 거예요. should be.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공유를. 네, 지금 보고 계시죠? 화면 공유. 다시 올게요. L을 누르면 문제가 뜨고 다시 보드게임으로 돌아왔을 때 L이 사라졌죠? 네, L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감사해요.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면 실제 보여드린 것과 지금 제작용 파워포인트를 자꾸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걸 갖고 다른 애니메이션을 자꾸 보여드리려니까 두 개가 자꾸 겹치네요. 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질문만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 뒤에 나오는 질문만 이렇게 바꾸시면 되니까요. 네, 그 다음으로 한번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뚝딱 만드는 보드게임. 자, 방금 설명해드린 잠시만요. 요거가 아까 그 키노트 보이는 거 어떻게 됐었죠? 네, 키노트 그 노트 슬라이드 노트 보는 거 어떻게 됐었죠? 네. 아, 없구나. 2번이죠. 아, 네네네. 자, 이렇게 다양한 컨셉의 보드게임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에 욕심만 안 부리신다면 2시간도 안 걸려서 사실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이 특히 좋아하는 007 컨셉이라든지 이제 남녀노소가 좀 즐기는 마인크래프트 한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제가 사용을 했었고요.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호응이 좀 배가가 되겠죠. 이 보드게임은 말하기 또는 뭐 미니보드로 쓰기 그리고 개인 활동, 그룹 활동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쯤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줌 원격 수업을 좀 풍부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봤는데요. 스피킹과 이제 라이팅 영역으로 사용한 빌드앤그로우 교재는 코스북 Common Everyone 그리고 스피킹 스킬북 Everyone Speak 그리고 라이팅 스킬북 라이팅 시리즈입니다. 이 교재 부가 자료로 수업용 PPT가 벌써 마련돼 있어요. 네, 저희도 만들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이미 PPT를 만들어서 부가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애니튜터로 방문하셔서 사용하시면서 오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또 화려하게 편집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교재나 부가자료, PPT와 같은 부가자료, 다양한 교육 세미나 정보까지 제가 세미나 진행하거든요. 영역별로. 그런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서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이 두 사이트가 좀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재 구매고요. 두 번째는 자료 이용, 세 번째는 세미나 정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관련해서 짧게라도 문의사항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저작권 없는 이미지 파일을 보통 어느 쪽 거 많이 쓰시나요? 아, 저작권 없는 거는요. 네, 굉장히 많이 있긴 하던데 그 중에서 저는 교재 이미지를 써요. 그래서 교재가 이북으로 이용 가능하잖아요. 네, 이제 능률 교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북이다. 그럼 코스북 이름을 거기다 타이핑을 하면 이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확대해요. 확대해도 화질이 안 깨져요. 그걸 확대해서 캡처해서 그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담아요. 코스북에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맨 뒤로 가보면 스티커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그 플래시카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활용하시는 것들이 아이들 교재에 담길 어떤 뭐 동사라든지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교재 이미지로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저작권이 100%만 안 하신다면 100%만 안 하신다면 아이들 지도하실 때는 어차피 그 교재로 가르치시는데 그렇죠? 특히 교재 종류 중에 코스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되게 풍부하게 다 들어가 있고 문법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코스북이나 코스북 파닉스 교재 이북으로 들어가셔서 확대해서 이제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아마 지금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사이트를 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화려하지 않은 거, 되게 제한된 거 그걸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clipart-library.com이에요. clipart-library.com 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사실 그렇게 애용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작권이 좀 걱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때는 제가 거기다가 입력을 하거든요. 대부분은 나오는데 리얼 포토는 잘 안 나오고요. 네, 포토는 잘 안 나오고 일러스트레이션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위주로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사항 있을까요? 또 이미지 네. 질문인데요. 네. 네. 그 이미지를 저도 구글에서 이렇게 저장해서 붙이거나 할 때 흰 배경까지 딸려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선생님 하실 때 연필 같은 거 되게 깔끔하게 다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네, 요거 어떻게 보면 눕기를 딴다고 하죠. 이거 일러스트레이션 배우신 분 눕기를 딴다 그러는데 제가 요거 알려드릴게요. 자, 요럴 때 이제 저희가 요거 제가 어떻게 투명 처리했나, 투명 처리 여기 어떻게 했나. 자, 투명 처리 어떻게 했냐면요. 자, 요것도 하나의 이미지라고 할 때 제가 투명 처리를 해볼게요. 슬라이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배경을 없애면 돼요. 배경 제거. 이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럼 얘만 남죠. 원하는 것만 딱 남아요. 이것도 이제 없애고 싶다. 그럼 배경 제거할 때 이제 제거할 영역 표시해서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지워주셔도 돼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색깔. 투명한 색 설정. 나는 이 색만 다 투명하게 만들 거야. 나는 검은색만 투명하게 만들 거야. 그럼 검은색. 자, 여기 붙어있는 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하얀색이 딸려오잖아요. 아니면 뭐라 그러죠? 투명 처리된 그 하얀색, 회색 그 바둑 무늬 같은 거 그런 거 보기 싫잖아요. 그런 거는 색깔 투명 처리 해줄 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건 배경 제거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같은 색깔로인데 검은색 배경, 흰색 배경 이렇게 단일한 색깔로 된 배경이 딸려 나온다. 그럼 깔끔하게 따기 위해서는 색깔 누르셔서 투명한 색 설정 그리고 지우고자 하는 색을 딱 클릭해 주시면 투명하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세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보드게임 뚝딱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원하시는 캐릭터 하나 들고 오시면 제가 그 캐릭터로 다양하게 응용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넣어서 보드게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기회가 된다면 꼭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영역 지도나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 제작 관련해서 질문 사항 또 있으실까요? 강사님, 네. 이 프레젠테이션 하신 거를 저희한테 혹시 파일을 죄송하지만 주실 수 있나요? 아, 프레젠테이션 파일이요? 이게 네. 저희 저작권. 근데 잠시만요. 저희 회사에 그것도 있는데 일단 가능할까요? 대부분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썼던 파워포인트기는 한데 요거는 거의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파워포인트 제가 지금 보여드린 파워포인트를 이제 오늘 참가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요 안에 이제 뭐 빌딩그로우 이미지도 있고 그렇긴 한 능률의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대부분 뭐 제가 직접 학교에서 제작했던 것이 이제 8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이거 보내드릴게요. 네, 이거 보내드려서 애니메이션 다 살려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요 창 하나 딱 여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셔서.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네, 아닙니다. 네, 이거 드려야죠. 네, 꼭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또 뭐 요청 사항 있으실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없으시면 예, 아, 네, 수업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네네. 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였고요. 네. 네, 그렇죠. 많이 배우셨죠. 네, 그러면 오늘 열강해주신 늦은 시간까지 열강해주신 우리 최재현 선생님에게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하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